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6만 원대를 쉽게 좀 돌파를 해서 안착해주는 모습은 못 본 지 좀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목표가는 더 크게 잡고 있지만 생각보다 좋은 시세가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 단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제 시장 자체에서, 코스피 시장 자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만 살펴보면 이미 주가는 저 위에 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반드시 또 같이 연결고리들까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 혹은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어떤 뭐랄까요,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대략적으로 최근 시세를 보시면요, 코로나 1차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딱 보시면 6만원에서 6만 1,500원 사이를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일 미국 시장에 혹은 유럽 시장과 지금 엄청난 폭등을 보였었죠. 화이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수혜를 받았던 죄송합니다. 지금 테스의 공시가 갑자기 떠가지고 요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언택트라든지 그동안 이제 진단키트 쪽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대거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을 하방으로 견인을 좀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은 1차 팬데믹 당시에 데미지를 받은 기업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또 빠질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간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기민감주, 그죠, 항공 쪽, 소비, 자동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컨택트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화이자에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 완전 슈퍼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이나 오늘 하루 만에 안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백신이 개발이 됐을 때를 미리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은 사실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외부적인 영향으로 데미지를 받을 것, 저 멀리 미래에 매맞을 거를 좀 먼저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라든지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들은 지금 잠깐 외부적인 어떤 이렇게 데미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사소하게 좀 이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이든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아직 지금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요? 바이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바이든 당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의 효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뭡니까? 우리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 대한 좀 대선 불확실성이 계속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불복을 해서 트럼프가 불복해서 또 뭔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좀 힘들겠죠. 판이 뒤바뀐다라는 건 사실 좀 힘든 일이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일단은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 나와줬잖아요, 시장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대선 불확실성은 일단은 제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우리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그 규모를 좀 더 확 키울 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달러는 어때요? 달러에 대한 가치는 조금 다운되겠죠.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또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안 그래도 너무 약세를 띠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또 이제 시장은 조금 상방으로 견인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시장, 이런 전체적인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들을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우리 바이든 당선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갈 확률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때리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트럼프가 물러나면은, 물론 바이든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될지는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중 간의 관계가 아무래도 저는 반대로 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지금과 반대로.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팩트죠. 그린 에너지, 요런 그린 뉴딜 관련된 산업들, 요거에 대한 엄청난 또 패러다임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코로나를 우선적으로 좀 때려잡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게끔 우리도 포트를 한 번씩 좀 정리를 하고 정돈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꾸 집에다가 물건만 사드릴 게 아니라, 물건 사고 팔고가 아니라 조금 그거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택배 막 드려요. 택배를 드리면 택배 박스 뜯다가도 박스에 먼지가 날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테이프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좀 싹 치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방금 테스 공시 봤던 거 있죠? 이거 지금 다 매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공시가 뜨죠? 아까워하지 말자고요. 만약에 내일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건인데 보니까는 매출액 대비해서 6%네요. 뭐 엄청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자 일단은 이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 내일 또 시세 나오겠죠. 오늘도 시세가 괜찮게 나왔는데, 최근 시세가 괜찮게 나왔는데 VIP님들은 수익권이나 본전 부근에서 다 나왔습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다 달라서 이런 식으로 더 가더라도 지금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자고요. 그거에 연연하시면 여러분들 매매 못해요. 팔고 나서 가는 거 아깝고, 사고 나서 떨어지는 거 아깝고, 이러면 매매 못 합니다. 그럼 적금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수익이 났어요, 이게 아니라,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매도를 이만큼 대폭 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노리고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백신 같은 것도 제가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배팅하기에 좀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 CMO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그래서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이넥스 이렇게 수익을 좀 받고, 현대글로비스는 직장인들을 위한 종목으로 추천을 좀 해드려서 오늘 또 괜찮은 수익이 나왔고요. 삼성엔지니어링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약간의 주력 아닌 주력 종목이었지만 뭐 사실 시세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고, 저도 손실 보는 종목이 있어요. 많아요. 시젠도 지금 최초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직 수익권이지만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또 손실권이신 분들도 있어요. 막 10%, 11%, 12%대 손실이신 분들도 있어요. 바디텍매도 오늘 많이 빠졌죠. 손실 났습니다. 인정해요, 저도. 이걸 뭐 다 알고 있는 거를 뭐 제가 뭐 이렇게 영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봐라, 이런 날도 이렇게 수익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VIP 방에 대한 무료 체험방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 방은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달라고요. 나 돈 잘 벌었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을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장 방향성에 좀 따라가기 위해서 새롭게 편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이넥스는 사실 지금 오늘 트렌드에 맞게 한 거고, 보세요. 시젠도 뒤늦게 들어가신 분 보세요. 마이너스 7% 손실권인 거예요. 그렇죠? 인정한다고요.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버려야 돼요? 비중은 좀 관리를 할 필요 있지만 버려야 됩니까? 저는 안 버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종목들을 축소시키고 비중들을 관리를 해나가고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방향성에 맞게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시면 한번 제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좀 따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유료방만 운영을 하지 뭐 무료방이나 뭐 무료 서비스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풋옵션 쪽으로 기관 쪽에서 굉장히 또 그러니까 풋옵션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이 빠지는 거에다 배팅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콜옵션 쪽에서도 어느 정도 또 살짝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연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선물 시장도 같이 지금 매도를 때리고 있고, 현물도 매도를 때리고 있어요. 그 말은 즉 뭐냐? 기관 쪽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금 하방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물을 매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근데 외국계 자금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타겟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대부분의 코스피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고, 그래서 이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중립에 대한 입장을 좀 계산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박스권일 때는 여러분들
좀 약간 트레이딩을 겸미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시장이 더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물론 빠질 수 있는 악재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상방으로 미친 듯이 뻗어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약발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2400포인트 이상에서 올라왔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23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약간 이건 너무 좀 저렴한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100에서 1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게 추가적인 데이터가 더 나오고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장은 더 뻗어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지수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더 상방으로 조정은 할 수 있어도 대략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날부터 인버스 편입했다가 여기에서 인버스를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거를 뭐 이렇게 딱딱 맞춰라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눈치라도 좀 채라 이거예요. 흐름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모든 종목들이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린 선생님 마인드처럼 쭉 가고 노후 준비하실 거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겸미하고 어느 정도 매매 스타일을 좀 보태셔가지고 내가 내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고, 우리 자녀 급식비도 좀 내주고 싶고, 옷 한 벌도 이제 겨울인데 패딩도 한번 좋은 거 좀 사입혀주고 싶고, 그렇죠? 가족들끼리 그냥 우리 이제 수익 낸 걸로 다 같이 가서 좀 좋은 데 가서 주말에 외식도 좀 한번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잖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주식을 하고 싶은 이유가 실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느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좀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요거 이슈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효과로 인한 어떤 국내 증시의 영향들 여러 가지 좀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외국계가 많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시각적인 측면으로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코스닥 기준에서는 거의 뭐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또 몸집도 가벼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핸들링이 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막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 관리 항상 우선시 좀 해주시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은 뭐 진짜 극소량만 이렇게 스윙 패턴으로 가져가 본다라고 하면 사실 한미약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미약품이나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을 스윙 패턴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단타 종목은 일단 좀 배제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는 좀 잠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유튜브 추천주는 마이너스 한 4%, 5%에서는 좀 잘라내는 전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2, 3%에서 절반, 마이너스 5, 6%에서 나머지 이제 전량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아마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데미지가 크지 않으면서 적정 수준에서 좀 괜찮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반씩 매도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지금 뭐 저도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시장이 이렇게나 뭐 갭으로 빼버리면서 하락을 하는 이런 종목이나 시장들은요, 사실 우리가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굳이 투매에 동참을 해가지고 시장이나 혹은 종목들이 더 빠지는 데에 자꾸 기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타이밍을 놓쳤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 또한 다 시장에 녹아나고 반영이 되면요, 바로 또 반등장 나와요. 시장은 계속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어떤 이날은 올라왔으니까 기분 좋고 저날은 저랬으니까 기분 나쁘고, 물론 어느 정도는 좀 아유씨 왜 이래 이러면서 걱정은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그 정도는 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집에서 혼자 막 혼술하시고 이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장은 맨날 열리는데
그렇죠? 그럼 맨날 그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여러 가지 가이드를 잘 잡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참고로 진짜 잡주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오래 이렇게 이 바닥에 있는 것도 잡주를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물린다라는 표현도 사실 전 쓰고 싶진 않은데,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하락할 때 마이너스 5% 7%를 감수하고도 담아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하락할 때. 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바닥을 알 수는 없으니까. 하락하는 도중에 계속 담아가야도 될 만한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완전 반등을 해줄 때 빠르게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대부분 한 가지의 방식만을 좀 고수하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저한테 오시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입맛에 맞는 것만 그럼 좀 골라가 보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타 치시는 분들이 뭐 답답해서 스윙 들어갔다가 수익 안 나서 막 또 빠지고, 대신에 뺐더니 그 다음날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먼저 좀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기준에 맞게끔 대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가입 문의도 좀 많이 주시고, 힘든 시간들일수록 여러분들 옆에서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기간일 때 적극적으로 좀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주말마다 또 초보 입문자분들께서 또 공부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자료들도 제가 매주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이런 자료들도 추가금을 더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시면 다 그냥 드리는 거니까 한번 또 오셔서 여러분들 개별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